생활 속 거리두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왜 집단 감염이 발생됐나요? 이것은 20, 30대만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나요? 청소년부터 60대까지 잘못된 틈새 습관을 찾아 올바른 습관으로 지혜를 만드는 건강 몸짱아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계적 대유행인 감염병 전파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과 함께 개인의 일상을 집콕 방콕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러한 범주를 넘어 개인의 일상을 자유롭게 하되 개인 방역 철저와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조건을 자율에 맡긴 것이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왜 집단 감염이 발생됐나요? 지금껏 이러한 통제도 억압 아닌 억압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수칙을 이행하며 방심하지 말고 개개인이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고 말할 때 침 튀기지 않게 조심하고 다닥다닥 붙어있지 말고 사람이 많은 곳은 당분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하면서 긴장을 놔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태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염됐고 앞으로 얼마나 감염시킬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20, 30대만의 문제인가요? 젊은이들은 더 조심해야겠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자숙하고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나랑은 무관하다 하여 전국 방방 곳곳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만남과 마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대인관계나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한 잔 얼마나 좋습니까? 마셔야죠. 그러나 여기는 이태원 아니잖아요.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내가 20, 30대냐고 그들과 같냐고 특별한 세대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어른도 많습니다. 이러면 20, 30대만 욕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꼰대가 한마디 합니다. 이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왜요? 감염은 어른들이 즐겨 찾는 콜라텍이나 단란주점, 심지어 일반 호프집이나 식당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하지 말고 자신이 감염되면 가족, 연인,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깐깐하게 생활방역 실천하면 안전할 수 있는 다음에 4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1. 밀폐된 공간 안 가거나 개인 방역 철저. 이것은 사람들이 붐비는 포차나 주점은 물론이고 식당, PC방, 노래방 등을 안 가거나 간다면 거리두기나 방역수칙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환풍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환풍기 틀어달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면 됩니다. 말이 쉽지 일일이 어떻게 다 그걸 물어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염되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될까요? 영업점일까요? 지역사회일까요? 옆집 아저씨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그리고 사장님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전에 당분간 꽉꽉 채울 욕심은 접으시고 인원 수정해서 자리 배치나 환기 칼같이 지키는 생활 방역 실천. 안 그러면 폐쇄 명령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수칙과 위생 철저. 마스크 착용은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장 먼저 나를 위한 예방 백신입니다. 그런데도 귀찮거나 답답해서 안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위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안 쓰는 것을 용감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써도 갈 사람은 가고 안 써도 안 갈 사람은 안 간다 하면서 말이죠. 물론 개인적 사정이 있어 못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잊지 마시라. 이태원에서의 감염자들은 20, 30대라서가 아니라 환기도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조차도 안 써서 더 쉽게 감염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3. 난 건강하다 잠시 접기.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감염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염이 되었다 해도 고령자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보다 쉽게 회복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염된 20, 30대 수십 명이나 천안의 줌마 댄스 강사는 건강하지 않아서 걸렸을까요? 착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 즉 침방울로 인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안 하든 감염자의 침방울이 직간접적으로 내 몸에 닿게 되면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염이 되었을 경우 그 과정이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들에게 수많은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떠나 함께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의 가치를 아는 대한민국이니까요. 4. 어디서든 환기 생활화.
택시든 버스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집에서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나 환기는 자주 시켜야 합니다. 설령 미세먼지가 좀 높더라도 하루에 2회 정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누가 감염원인지 모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빨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이나 특히 감염병은 재수가 있니 없니 차원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실천을 했니 안 했니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방수칙 중에 하나인 환기가 안 된다는 것은 감염을 위한 조건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죠. 알다시피 실내는 오염도가 높고 바이러스가 머무를 수 있어 전파력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에어컨을 켜주면 감염원은 춤을 추면서 얼씨구나 내 세상이로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건이나 중국의 한 음식점에서 에어컨을 켰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환기를 잘 시키면 공기가 순환되면서 감염 위험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환기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도 환기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I'll be back soon.